아직 독감 때문에 목이 제대로 안 돌아왔네요. 목소리가 잠겼어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북미에서 일어났던 쇼킹한 사건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쇼킹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설명을 맡은 톰슨입니다. 오늘은 콜로라도주 덴버 근교의 잉글우드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 이곳에서 콜로라도주 경찰이 수십 년간 목격한 것 중 가장 끔찍한 범죄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트워크 아파트에서 말이죠. 한 남성이 911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딸이 살해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I'm sorry, you what? I found my daughter and my wife. Somebody killed them in the apartment. They have been murdered. 두 명의 여성이 대형 쓰레기통 안에 각각 담겨 있었고, 한 명은 토막이 난 상태였죠. 처음엔 갱단 후행으로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오늘은 경찰들의 수사 과정을 바디캠 영상과 함께 따라가 볼 테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1 신고부터 경찰들의 수사, 용의자의 자백까지 모두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사건 이야기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배경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으니 기억해 두시면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70세의 베사니 맥나렌은 네팔 이름으로 파비트라라고도 불렸던 사람인데요. 인도 동부의 작은 언덕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렸을 때 기독교 성교학교를 다녔죠. 성인이 된 후 베사니는 놀라운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간호사로 입대해 결국 대위 계급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1986년에 그녀는 레지널드 맥나렌, 애칭으로 레지라고 불리는 남성과 결혼했고, 두 사람은 덴버로 이주했습니다. 약 1년 후 그들은 딸인 루스 제니퍼를 낳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스는 내성마비와 간질, 그리고 신체를 허약하게 만드는 여러 질환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자신만의 커리어를 갖고 싶다는 큰 꿈을 갖고 있었죠. 그건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었고,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가족에 대해 잘 알진 못했지만 항상 친절했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요리할 때는 문을 열어두곤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이 인터뷰한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대답을 했죠. 맥나렌 가족은 조용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건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날은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잉글우드 경찰국으로 한 통의 911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911, where's your emergency? Yeah, yes, ma'am. This is Reggie McLaren. I am calling from Art Walk Apartments, apartment N308. I came around 3 o'clock and I found my wife and my daughter murdered. I'm sorry, you what? I found my daughter and my wife. Somebody killed them in the apartment. They have been murdered. Okay, how do you know that they're dead? Well, I am here. They are dead, because the guy, whoever entered, he was trying to take them in a trash can or take away, but he couldn't do it. So I need. Are your wife and daughter still inside the apartment? Inside the apartment. It's I'm a getting security help building. to you, okay? I'm getting help yeah, to thank you. Okay, and how were they injured? Can you tell? Well, ma'am, I am very disturbed. I have no idea. 82세의 레지널드 할아버지는 몇 시간 동안 아파트에서 나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 침입해서 아내와 장애가 있는 딸을 죽였다고 주장하죠. 게다가 범인이 아내와 딸을 대형 쓰레기통에 넣어 집 밖으로 옮기려고 계획했던 것 같다고 추측까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작업이 중간에 중단된 것 같고,
범인은 도망쳤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조카 중 한 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죠. 교환원에게 2명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둘 다 갱단에 몸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레지널드가 첫 911 통화에서 말한 것들입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신문을 통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점이 꽤 놀라운데요. 그럼 통화를 더 들어보도록 하죠. How were they hurt? Were they shot? Were they stabbed? Can you tell me how they were injured? They were stabbed. Not stabbed, somebody used a hammer or... I don't know, my daughter's purse, their IDs were gone, all the things are upside down. 통화 중간에 레지널드는 약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집에 도착한 후 신고를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설명하진 못했습니다. 흔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었죠. Okay, and how long ago did you find them? What time did you come home and find them? I don't know, ma'am. I don't know. Okay. I don't know. I have no idea. And you're in N as in Nancy? You go? Yeah. Step outside. 잉그로드 경찰관들이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레지널드가 혼자 안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안으로 들어가 아파트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I'm with you, Brian. 집안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후 경관들은 거실과 주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2개의 대형 쓰레기통이 바닥에 눕혀져 있었죠. 하나는 문 바로 안쪽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안쪽, 소파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들은 소파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Fuck. Garbage cans. Fuck. Yeah. Jesus Christ. There's a closet right here. House is clear. It's like at least one confirmed so far. 2. You have 2 of them? There's 2. You want that one too? Yeah. 두 개의 대형 쓰레기통 안에는 각각 아내인 베서니와 딸인 루스가 따로 들어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한 명은 더 작은 쓰레기통에 넣기 위해 토막이 난 상태였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수많은 경관들은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이 누구일지 예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82세의 할아버지인 레지널드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80 넘은 노인이 아내와 딸을 죽이고 토막까지 낸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Nora, 308 is the apartment number. Sounds like husband came home, finds his wife and daughter deceased. They both have been shoved into a trash can apiece. So it looks like, by all appearances, it looked like whoever did this was trying to put the bodies in the trash can and take them whoever. Husband seems to think he knows who did it. We're trying to talk with him. He's pretty shook up, obviously. But yeah, you might want to call the troops on out, sir. 경관들은 집안이 놀랍도록 텅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방 옆에는 가족의 개인 물품 대부분이 담긴 큰 박스가 쌓여 있었죠. 메인 침실 벽에는 여행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땐 최근에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이사를 나갈 준비 중인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베서니와 루스를 죽인 공격이 거실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흔적들도 있었습니다. 주방 쓰레기통에서 피로 보이는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머리카락들도 보였습니다. Just FYI, the sofa's covered with blood. Oh yeah, I saw that. Yeah, I saw that, and if you look like underneath those bed sheets and stuff, you got pillows covered in blood. And they're probably hiding something underneath there as well.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를 고려하면 집안의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주방과 욕실 싱크대, 그리고 욕조에는 청소를 한 흔적이 보였죠.
it would appear that whoever did this took extensive steps to clean up the crime scene as well as purchased, looks like they either purchased or found 2 large trash cans and a significant amount of blood splatters like that. Again, it looks like whoever did this tried to clean it up. 사건 현장에는 흥미로운 물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쓰레기통들인데 먼지나 긁힌 흔적이 전혀 없어서 완전히 새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보일러 옆에 있는 벽장문 바로 안쪽에는 도끼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닦이지 않은 채로 말이죠. 톱도 밖에 놓여 있었는데 도끼만큼 더럽진 않았지만 시신을 해체하는 데 사용한 핵심 도구로 보였죠. 다만 피해자들을 공격할 때 쓴 것으로 예상되는 둔기인 망치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Wife and daughter. What notes? Oh, no. Who's the guy who just came out of here? That's the wife or the husband and dad. So husband found wife and daughter. And so he thinks he knows who it is. Something about a hammer. We probably need to do at least a quick Miranda on him and just talk to him and see what information we get. If the suspect's out, on about, if he's under danger in public, we need to find that out as quickly as possible. Okay. How does he know this? How does he know he knows who did it? That type of thing. Yeah, but 이렇게 발견된 여러 단서들을 놓고 형사들은 레지널드를 경찰국으로 데려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용의자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실은 제공하였습니다.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레지널드는 경찰에게 911로 전화하기 전에 기절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장질환을 포함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멀쩡한 사람이라도 아내와 딸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걸 발견했다면 맨정신으로 있긴 힘들 겁니다. 이후 그는 잉그로드의 스웨디시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경관들과 형사들은 맥라렌 가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웃 중 한 명인 윌이라는 남성은 레지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물의 몇 안 되는 주민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all right, Will. So she kind of gave you a little rough idea. It's kind of creepy though too because I don't even know dude's name. Sure. 윌의 말에 따르면 하루나 이틀 전 레지널드가 자신에게 토요일에 이사를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살해당한 걸 발견하게 된 그 토요일 말이죠. 그런데 레지널드가 그날 아침 상자나 짐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건물을 드나드는 걸 봤다고 합니다. 이사를 나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He came over to me the other day while I was smoking in the garage and he was like, can you do me a favor? We're moving up on Saturday. And I was like, okay. And then he was like, if it's after hours, can I drop off the keys to you? And I was like, okay. I told him my apartment number. And then we saw him walking around this morning and then I hear all this shit and it's like, Okay. 형사들은 이날 레지널드가 이사를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그가 윌에게 말한 부분에서도 이상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윌에게 이사에 대해서 말했을 때 단수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보통 가족들이 사는 집이 이사를 갈 땐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사를 간다고 했던 겁니다. they did say I'm going overseas. So I didn't, Like I'm as in singular? yeah. Okay. 복도 건너편에 사는 이웃은 그날 오후 4시 직전에 레지널드가 아파트를 나가는 걸 봤다고 증언합니다. 차까지 걸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잠깐 나갔다가 오는데도 문을 열쇠로 꼭꼭 잠그고 다니는 게 이상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레지널드는 집안에 아내와 딸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였죠. 쉽게 말하자면 살해와 토막, 청소까지 레지널드가 혼자 했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I didn't see if there was any warmth to them or not, but I didn't either. but this. So I don't think this was done in 2 hours. 처음에 레지널드는 아내와 딸을 발견하기 전에 한동안 집을 비웠다고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제 그가 실제로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목격자를 확보했습니다. We need to find his Are you good? Need to find a car? We need to find a car. Why? Around 3:55 today, she was going to the store. She saw him walk to the car. He had locked the door, walked to the car. Doesn't know what he did in the car, but he came back. What kind of car is it? It's a white sedan, possibly on the same floor that we're at. They have a Go look for it. 그 이웃은 경찰이 건물 주차장에서 레지널드의 차량을 찾는 걸 도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을 때 뒷좌석이 완전히 눕혀져 있었죠. 큰 물건을 실으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Yeah, but I don't even know if that's it because it had two American flags up here. But it looks like this model. But that's my car. it's flat. Stay with this car, don't let me touch it. Yep. 눕혀있던 뒷좌석은 이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실제로 차에 실려있는 물건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관들은 레지널드가 시신들을 담을 대형 쓰레기통 2개를 뒷좌석에 실어서 가져왔을 거라고 추측했죠. I was gonna go over to, actually go to Walmart and see if they purchased 2 large trash cans recently, or Home Depot, or whatever. Those trash cans are pretty brand new to me. Are they? But the wheels don't look really scuffed up. You could send some over to Walmart so they got the same brand. Yeah, these are brand new. Yeah, that's what I'm saying. They look brand new to me. And there's no dirt on them. There's no scuff marks. 형사들은 먼저 근처 월마트에서 대형 쓰레기통이 팔린 적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홈디포에서 팔린 적이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구매자가 레지널드였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그래서 형사들이 의심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82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내와 병든 딸을 죽이고 토막까지 냈다는 의심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형사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급하게 구매했을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매 내역을 살펴봤을 땐 사건 발생 몇 주 전에 쇼핑을 했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정확하게 하자면 3월 9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믿기 힘들었던 형사들은 당시 이 계산을 담당했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Oh, I remember the trash cans. Yes. And he had a mask on, so I really didn't see much of his face. But I do remember the 2 trash cans. I do remember asking him if he lived in Denver City County, how come they're not providing trash cans for him? And I didn't quite understand his answer because he was muttering kind of underneath that mask. 매장 카메라는 레지널드가 2개의 쓰레기통을 선택한 후 공구 코너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선반에서 톱을 꺼내 계산대로 가져갔죠. The transaction receipt shows that he also bought a handsaw. Did he say what the purpose of the handsaw was? No, I didn't ask him Okay. about the saw. He wasn't impatient like with me carrying on a conversation, trying to get out Right? quickly. He just kind of seemed like a normal old man. Not in a hurry. 사건이 일어난 그 집에서 몇 집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집에는 링 도어벨 현관문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형사들은 레지널드의 동선과 아내와 딸을 죽이기 위해 그가 세운 계획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기 거의 2주 전인 3월 9일, 그는 홈디포로 쇼핑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이 할아버지는 몇 군데를 더 들렀는데요. 피투성이로 발견된 그 도끼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매장도 갔던 게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새 기름통 2개를 회수했는데 계획의 일부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몇 시간 전인 3월 25일 아침, 레지널드는 아파트에서 짧게 몇 차례 외출했습니다. 종종 손에 작은 물건, 열쇠로 보이는 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묘사한 것처럼 이사를 나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큰 물건을 옮기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건물에 쓰레기 수거하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I'm gonna hand you bags. You got a knife? I got a knife. We're gonna cut bags, start going through them. Oh. 205. Hey, I found a cut-up Social Security card for a Bethany McLaren and a partial cut-up Colorado ID that appears to be the same in this dumpster down here.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뒤진 끝에 경관들은 베서니와 루스의 신분증 조각 대부분을 찾았습니다. 레지널드가 그날 아침 일찍 911에 신고할 때 없어졌다고 언급했던 바로 그 신분증들이었죠. 이 할아버지는 가족 살해의 가짜 동기를 만들기 위해 신분증들을 잘라서 버렸고 이를 조카들의 소행으로 몰아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웃의 도어벨 카메라에 녹화된 레지널드의 모습으로 보면 그가 아파트로 돌아온 시각은 오후 4시 57분으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약 1시간쯤 지났을 때 911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레지널드가 잉그로드 경찰서에 신고한 지 불과 3시간 후 형사들은 자신들이 알아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디시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를 찾았죠. 할아버지는 몇 시간 동안 갱단 활동을 하는 조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증거들을 마주하자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병원에서 단순 잡부로 일했지만 최근에 해고되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직 상태에서 더 이상 일할 전망도 없었고 돈도 다 떨어졌으며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노숙자가 되는 것을 보느니 죽이기로 했다는 것이죠. 해고되기 전에 자신의 업무 중 일부로 정기적으로 노숙자들을 돕는 거랬는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와 딸이 더 나은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후회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범행을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와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도끼로 머리를 내리쳐 의식을 잃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부검으로 확인된 부분이었는데 도끼로 반복해서 내리쳤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죽었다는 걸 확신할 때까지 계속 내리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시신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아서 톱으로 팔과 다리를 잘라냈다고도 하였죠. 그렇게 시신을 쓰레기통에 담았지만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가족을 죽인 후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이 통증은 왼팔까지 퍼졌으며 결국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Well, you know I did a mistake in this life. I heard that you went home and that you found that some of your family did something. Well, okay, I see. Well, you know, I'm not trying to be a jerk. No, it's okay. I am living here for 40 years and I'm 82 years old. Mm-hmm. And I take care of my family very sick. And family keep pressing me to get an apartment and go there, and I have no rent, and then I have some money. Still, I have $8,000 in my briefcase at home. But that was only for 1 month. And to sign a lease for 15 months. Anyhow, to cut this to be short up, I didn't want to see my family on the street begging. I don't want to see, no matter what happens. But I just can't, because I see people on the road and homeless, and that's a miserable situation to get away. And I also want to die. So you killed him? No. Both of you. And then you passed out, is that correct? Then I passed out. So you had chest pain at that time? Yes. And I don't know what to see, the family. I was with them for 36 years. My brother is 35, so 36 years old. But I don't want to see my children begging bread on the street or and get homeless. How my daughter can live even for 1 day
살인사건 며칠 후인 3월 29일 잉그로드 경찰국 트레이시 존스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레지널드의 체포를 발표했습니다. During the course of that investigation, it was determined that both victims were killed with an axe, and one of the victims had been dismembered with a saw. You know, some of our detectives have been detectives for 20 years, and they described this as one of the most gruesome crime scenes that they've ever been a part of. Our officers who responded, obviously we're taking their mental health into consideration, and we're getting them all the help and resources that they need. Have you guys, through investigation, been able to determine the credibility of his statement that they were going to be homeless that day? I think that is all part of the investigation that we're trying to determine if that was in fact the case. 레지널드는 1급 살인 2건, 시신 훼손 2건, 그리고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 증인들도 사망 시점쯤에 레지널드가 혼란스러워했고 비이성적이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하였죠. 그런데 재판 중에 그가 경찰에게 진술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처음 경찰에게는 자신이 해고되면서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처해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가족 보험도 있었고 저축도 있었고 딸에게 나오는 여러 정부 지원금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고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걸 검찰 측에서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레지널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노숙자가 될 게 불쌍해서 죽이고 토막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2건을 연속적으로 복역하도록 선고받았습니다. 끔찍한 범행 방식과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었죠. 82살의 레지널드 할아버지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요? 82세의 노인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고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경찰의 꼼꼼한 수사 덕분에 그의 거짓말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졌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링 도어벨 카메라, 홈디포 영수증,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신분증 조각들까지 말이죠. 모든 증거가 레지널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노숙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그의 변명은 실제로는 재정적으로 괜찮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 예리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야, 돈 문제도 아니었는데 대체 왜 죽인 거야? 톰슨아, 독감 핑계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아니, 레지널드 본인이 돈 문제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고 싶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정신 상태가 문제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은 레지널드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고 일자리까지 잃게 되자 극도의 불안 증세에 시달리면서 결국 아내와 딸을 살해한 것이라고 말이죠. 지루할 수 있는 사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와 애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중 지난 사건 영상에서 댓글로 자그마치 5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후원해주신 총예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정말로 고맙고 사랑합니다. 총예님. 저는 쇼킹TV 톰슨이었고요.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itchell,